Here's 다섯 번째 guest, Scarlett. 영어.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Andrew Lee. This is 영어왕 Podcast. 영어권 국가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원어민과 같이 영어를 잘하는 스칼렛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어 강사, 영어 MC, 그리고 영어 프리젠터까지 영어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는 이분, 21살 때 한국 최초로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이브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세계 각국의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느끼신 점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현재 27살이며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바로 스칼렛님을 만나보겠습니다. Hi Scarlett, thanks for joining English One. Before we begin the interview, please let us know who is Scarlett.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Okay. Hello, my name is Ji-young-yoon. I also go by the name of Scarlett.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be invited as the guest here and to meet you. I've been working as an English MC and teacher. I'm also quite fortunate to have become the first exchange student between Korea and Croatia. Having lived in Croatia, I gained extensive international experience. I met so many wonderful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also got exposed to diverse cultures and widened my horizons. Through this experience, I realized that speaking English has become an important skill for connecting with the world at large. I hope that you too meet the new world through English like I always dream. 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영어 이름은 스칼렛이고요. 우선 이렇게 게스트로 초청을 받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 MC 그리고 프리랜서 영어 강사로 일해 왔고요. 그래서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다 가르쳐 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저는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첫 번째 교환학생으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선발이 돼서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 대학교에서 크로아티아 언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문화를 이제 접하면서 많은 것을 직접 깨닫고 느꼈고요. 또 정말 이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과 영어로 친해질 수 있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하고 이제 영어 공부에도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영어를 통해서 더 넓고 새로운 세상과 멋진 사람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멋집니다. 그 크로아티아를 영어로 네. 어떻게 하죠? 크로에이시아. 아, 크로에이시아. 네, 크로아티아어로는 흐르바츠카. 예. 네, 흐르바츠카. 다릅니다. 많이 다르네요. 그 크로아티아에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그렇게 갔는데 거기 가서 뭐 어떤 걸 하셨나요? 일단 크로아티아 언어를 배웠고요. 크로아티아 언어와 문화를 배웠어요. 그리고 사실 그 수업이 끝나면 많이 놀았죠. 네. 그때 학생이었고 철도 없어서 그때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사실 21살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가서 공부에 되게 주력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수업 시간만 딱 출석만 하고 그 이후에는 열심히 놀고 여행하고 제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놀았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있었나요? 크로아티아에서는?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어는 하셨나요?
제가 사실 그때,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음. 저는 나름대로, 나는 좀 영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큰 물에 나가서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내가 영어를 진짜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진짜 깨달았죠. 그럼 그 전까지도 그래도 영어는 좀 했다는 거네요. 그때 당시에 21살이었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럼 본인이 깨달았을 때 그때 당시에 본인 레벨이 어느 정도라고 느꼈나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저는 제 생각에 그래도 상 정도 되지 않을까? 상중하 정도 중에 그래도 80점은 되지 않나. 좀 80점대 후반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가서 부딪혀 보니까 한 6, 70점대였던 것 같아요. 6중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실제 대화하는 거에서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은 뭐 영어를 전체적으로 이제 학문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주고받는 그런 프리토킹은 되는데 예를 들어 정치적인 거라던가 뭔가 깊이 들어가는 주제를 놓고 친구들과 이제 디스커션을 했을 때 제 영어 실력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음, 예. 한 중급 정도 같은데 그 정도 상태인 제가 보기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거기서 딱 멈추고 위로 가지도 않고 밑으로 가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머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그죠? 아직도 계속 노력 중이죠. 그러면 그 MC라고도 하셨는데 어떤 MC를 하셨죠? 그 크로아티아 수업 시간에 크로아티아어를 배우다가 그냥 중간에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이 정말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모인 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친구도 있고, 뭐 몽골에서 온 친구도 있고, 불가리아, 미국,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뭐 중동의 레바논, 막 이렇게 정말 그 어, 각국에서 온 친구들이 모였는데, 선생님께서 그럼 우리 한번 자기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저는 한국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왜냐면 당연히 크로아티아에 한국 학생이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 대표로 이제 출전을 해서 갑자기 애국심이 생기고 되게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어, 재밌어하고 또 그 당시에는 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짜 몰랐어요. 중국이랑 일본은 알아도 한국은 몰랐기 때문에 요즘엔 많이 아는데요. 그죠? 그쵸. 근데 그 당시는 한 5년 전이니까 한류가 아직은 미치지 않은 때였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발표를 하고 사람들이 호기심도 되게 생기고 좋아하셔가지고 교수님께서 크로아티아 우리 자그레브 대학교에서 특별 토크쇼가 열리는데 한번 MC를 해보는 건 어떠냐고 하셔서 저는 그때 당연히 오케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되게 좀 진짜 유명하신 뭐 음, 크로아티아의 영화 배우라던가 뭐 어, 영화 감독, 뭐 작가 뭐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름 첫 도전이었는데 MC는 또 처음 도전하는 거였는데 네. 되게 많이 배우고 그 MC라는 게 그러면 네네. 그 우리가 흔히 MC라고 하면은 이제 테레비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했다는 건가요? 방송에도 나왔다는 건가요? 방송은 아니지만 진짜 이 토크쇼 MC처럼 게스트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토크쇼를 진행을 하는 거죠. 크로아티아로 하셨어요? 아니면 영어로 하셨어요? 크로아티아어 담당은 따로 있었고요. 저는 영어 담당을 했어요. 와, 왜냐면 청중들 중에 크로아티아 분들이 아닌 분들도 이제 초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외국인들도 초청이 되어서 영어와 크로아티아어로 이제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21살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영어를 그래도 조금 했네요. 그 한국인 평균 수치에서 봤을 때는 잘하는 편이었네요, 그래도. 근데 이게 사실 스크립트를 쓰고 되게 이제 연습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뛰어난 실력의 영어를 요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영어를 못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잘하지도 않았던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Scarlett,
Are you gonna fire us up? 지치고 힘든 예비 영왕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uote 그리고 그 코트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Okay, I would like to say water drops could penetrate rocks. It means 한 방울의 물도 계속해서 떨어지면 큰 바위도 뚫을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게 제가 작년에 제가 이제 영어의 배부 그 권장로님께서 네. 잠깐 해주신 말인데 제가 그거를 잊지 않고 메모를 해놨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힘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고 그게 바로 진정한 능력이고 그렇게 지속적인 연습으로 우리가 정말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꾸준히 성실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내가 매일 노력을 해야 언젠가 그게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드랍들이 바위를 뚫겠죠 나중에. 네네네. 그래서 지치지 않을 정도로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도 제 목표가 사실 원어민처럼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마음처럼 너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느는 건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원어민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너 되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또 피드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 배운 거, 공부한 거. 나중에 그걸 보니까 내가 정말 공부하고 내가 익힌 어휘양이 점점 늘었구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록을 하니까.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진짜 이 실력이 안 는다고 이렇게 느끼고 막 그런 감정이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기록을 해보는 거는 어떨까 싶어요. 오늘 내가 뭐 배운 단어라던가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 주제에 대해 내일은 뭔가 좀 알아보고 싶다라던가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뭐 내일 할 거 이런 식으로 좀 기록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동안 내가 이걸 배웠구나라고 이렇게 뭔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원어민이 되는 정도까지로 목표를 삼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네. 그 정도까지 이제 목표로 삼고 가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희망사항은 대부분 많이 있지만 원어민처럼 되려고 하면은 정말로 그냥 어느 정도 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사람들처럼 거의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말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가요? 그 가는 길이. 사실 저는 영어권 국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 강사로 일하시고 있는 거의 이제 대부분이 원어민 선생님 아니면 교포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영어권 국가에 뭔가 장기간 거주를 하셨던가 아니면 영어권 국가에서 대학을 나오셨든 뭐 이런 그런 분들이 많은데 꼭 그냥 원어민이라고 규정 짓기보다도 정말 영어를 막힘없이 잘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제가 이그젬플이 되고 싶어요. 영어권 네. 국가에서 오래 그렇게 살다 오지 않아도 영어권 국가에 나가서 있지 않아도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그젬플이 또 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바로 그런 모델이에요. 아, 네, 스칼렛 씨가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How long have you learned English? 영어를 언제부터 하셨고 얼마나 하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재밌어서 영어를 한 게 중학생 때 제가 팝송에 빠졌어요. 그 당시 이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뭐 마돈나, 영어 발음으로 해야 되나요? 마다나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다나, 브리니 스피어스, 뭐 엔싱크, 백스트리트 보이스, 제니퍼 로페즈
그 당시에 그 유행했던 팝송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거를 공부라고 인식을 안 한 거죠. 그냥 계속 듣고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노래를 같이 부르고 하다 보니까 발음이 엄청 좋아졌어요. 정말로. 정말 발음이 좋아져서 제가 팝송을 부르는데 엄마도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지영이가 영어 발음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칭찬도 받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좀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때가 중학교 때라고요? 네네. 발음은 사실은 어릴 때일수록 빨리 늘거든요. 나이가 먹어서 하면 할수록 제가 보기엔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귀로 들어도 입으로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귀로 계속 들리게 하면은 입으로 어느새 그 들은 거를 그대로 말을 해요. 맞아요. 그 원어민 발음으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거 보면. 어른은 절대 안 되거든요.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근데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튼튼 영어처럼 학습지 같은 것도 하셨고, 그리고 잠깐이지만 전화영어 텍스쿨이라고. 그때 당시에요. 예, 그때 당시 텍스쿨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 모르겠는데요. 예, 이제 지금도 어머니께서 강조를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돈을 투자를 많이 했다. 텍스쿨이 좀 비쌌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전화영어인데, 그러니까 글을 오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텍스쿨은 중학생 때 했던 것 같은데. 그 전화영어라는 게 여기서 약간 예비 여왕님들이 들으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 원어민이랑 하는 전화영어나요? 아니면은 그 한국 사람이랑 하는 전화영어였나요? 어떤 원어민. 식의 전화요? 원어민. 네, 원어민. 미국 그때 선생.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원어민 미국 선생님들이랑 매일 10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짧게 매일 10분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제가 워낙 팝송을 좋아하고 스스로 제가 엄마 나 이 책 사줘 막 이러면서 막 영어 사전도 제가 엄마한테 사달라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는 뭔가 영어를 좋아하고 좀 교육을 시켜야겠구나 하셔서 그런 좀 나름 그때 당시에 비쌌던 뭐 전화 영어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중학생 때 전화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매일매일 이 전화 영어를 한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기회 자체가 그때 당시 학생들한테 거의 없었어요, 솔직히. 요즘에나 전화 영어 이런 게 있지.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영어 그런 환경에 어떤 노출됐다는 것 자체가 뭐 10분이건 그때 당시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교육적인 면에서 좀 앞서간 것 같아요. 네네,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외국에 나간 경험은 없어도 그래도 이런 뭔가 노출이 많이 된 그거는 네, 맞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제가 드릴게요.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스칼렛님, 영어를 시작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이미 말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자신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 팝송 이거에 막 빠지면서 칭찬도 받고, 지용이 발음이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하다 그렇죠. 보니까 영어로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먼저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나가고 싶다고.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막 머리를 되게 촌스럽게 잘랐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하이바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나의 막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말하기 대회 나가고 싶다고 제가 선생님 나가서 상 탈 거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짜 말하기 대회 나가서 나름 샬라샬라 그냥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게 자신감도 있고 또 즐겁게 얘기를 하니까 상을 받았어요. 그게 아마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도 받고 하니까 영어 진짜 재밌다. 확실히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렇게 뭔가가 오면 보상이 오니까요. 네,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영어에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던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잠시 중간 광고 나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나 영어로 대화를 나누시나요? 머릿속에서 영어 단어는 맴도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말문이 턱턱 막히세요? 초중급자들을 위한 친절한 친구 같은 필리핀 강사들과
상급자들을 위한 미국인 강사가 모두 있는 말하는 영어 온쿡. 지금 주소창에 oncub.com 또는 한글로 온쿡 쓰신 후 .com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왕.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로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죠? 저는 오디오북을 강력 추천해요. 그러니까 그냥 글만 읽지 말고 글로 처음엔 읽어도 되는데 그 이후에는 소리도 함께 들어서 같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리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소리 나는지 그리고 이 플루언시라던가 이거를 익혀야 돼요. 그래서 오디오북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을 이제 영어로 읽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 보면 오디오 저도 들어봤어요. 예, 오히려 술술 익히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쭉 따라가니까 금방 챕터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네. 아까 제가 리딩 파트 때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책을 읽든 기사를 읽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노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 정리를 할 때 예를 들어 어떤 단어를 내가 모른다 하면 그 단어를 사전에 찾고 또 사전에 보면 요즘 유의어도 다 나와요. 유의어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게 좋아요. 사실 책을 읽기 전에 저는 기본 단어랑 문법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본 단어랑 문법은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 그 말은 저도 동의를 해요. 저도 초반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효과를 봤는데 접근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완전히 아닐 수도 있고 진짜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을 추천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용으로 영어 사전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 영어 사전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두꺼운 그런 사전이 아니라 그림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다양한 그림과 이런 예문이 함께 있는 그런 글자 크기도 되게 크고 그런 사전이었어요. 일단 그 사전을 하나 떼니까 확실히 기본 단어가 되니까 문법이든 뭐든 기본이 되니까 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기본 토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저도 100% 동의해요. 기본 토대가 있어야지 일단 들리고 읽을 수가 있어요. 기본 단어랑 문법을 알지 못한 채로 하면 저 들리지도 않고. 네, 들리지가 않아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쓰기는 공부를 어떻게 하시나요? 쓰기 같은 경우는 이게 종교 얘기가 또 나오네요. 종교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네, 왜냐면 사실 제가 이제 영어 예배부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프닝 때 항상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영어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군요. 기도문을 이제 매 주마다 거의 강제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죠. 왜냐면 제가 MC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대표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잘 써야 되거든요. 기도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매 주마다 그렇게 이제 기도문을 쓰다 보니까 또 영어 잘하는 원어민 친구라던가 아니면 이제 친구들에게 제가 교정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정을 받으면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쓰면 됐구나. 이 문법적인 부분을 내가 실수를 했네.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친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뭐 요즘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안부를 묻던가 아니면 5문장 정도 뭔가 페이스북으로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말로 하듯이. 약간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약간 그 정도 능력까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일기 같은 경우 그냥 간단하게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문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은 내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meet잖아요. I meet my friends. 근데 만났다 과거니까 I met my friends. 그냥 문장으로 짧게 간결하게 써 내려가는 거죠. 일기를. 근데 뭐 어떤 일이 있었다. I 주어 쓰고 세모. 그러니까 그다음 동사 뭘 했는지 동사를 생각해내고 사전을 찾는 거죠. 네이버 영어 사전 찾아서 이야기를 하다 뭐 talked about 뭐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이렇게 좀 짧게씩 한 5문장에서 10문장 정도 일기를 쓴 다음에 선생님한테 그 커렉션을 받는 거죠. 무조건 커렉션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교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그러면 누군가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네, 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제가 제 시간이 되면 프리타임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쓰기는 그렇게 하고 듣기는 어떻게 하시죠? 듣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뭐 테드 강의도 요즘 있잖아요. 테드 턱쇼라고 해서 좋은 점이 스크립트도 다 있어요.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스크립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스크립트 없이 듣고 그 다음에는 스크립트 보고 모르는 단어 사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크립트 이시 본 다음에 이제 반복해서 스크립트 없이 계속 듣는 거죠. 또 저는 미국 드라마는 잘 안 봐서 모르고요. 또 영화 같은 경우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영화도 영어 자막 이시 보면 보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처음에는 막 빠르고 이래서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계속 반복해서 보면 그 스피드에 내가 어느 순간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 짧은 문장 정도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영어권 국가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추천해준 방법인데 그 친구도 영화 보고 막 성대모사를 한대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 한국말을 배운 적이 없는 애거든요. 근데 막 엄마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나온 거를. 근데 발음도 너무 잘하고 뭐 인토네이션이라던가 완전 한국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마디의 대사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한 이렇게 미디어를 활용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요즘은 영어 스크립트도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보면서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이 영어에 한번 제대로 한번 미쳐보자 해서 하루 종일 영어를 주말에 틀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때도 틀어놓고 막 하니까 여동생이 저한테 욕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아, 시끄럽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일단 영어는 인풋이 많이 돼야 아웃풋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이제 듣기를 넘어서 말하기는 어떻게 하시죠? 스피킹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성대모사 하듯이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또 어디서 듣고 따라하죠, 주로? 예를 들어 보면 힐러리 스피치 중에 힐러리 클린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유튜브에서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치면 2016년 캠페인 어나운스먼트라고 이 오피셜 비디오가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스크립트도 있거든요. 이 발음이라던가 스피치가 힐러리 거를 따라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렵지 않은 영어면서 간결하지만 되게 메시지 있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좀 정치인이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뭔가 파워풀해야 되고 그 전달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힐러리 클린턴의 이거를 좀 따라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책도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 뭐 스피치 하면서 이런 책도 있고, 다 따라하진 않더라도 몇 문장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좀 듣고 따라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랑은 어떻게 친해졌냐면, 일단 경청이 되게 중요해요.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뭐 힘든 점은 없는지,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되게 경청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배려해주고, 이 친구한테 뭐 한국 음식도 이렇게 사주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친해지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죠. 여기서 예비왕 분들이 궁금하실 점이,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어디서 만나는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축제 때 만났는데, 요즘은 영어 인터넷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구글에서 Conversation Exchange라고 쳐보시면 그 사이트가 있어요. 바로 가기에 떠요. 거기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내 랭귀지 파트너를.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언어 교환 뭐 모임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랭귀지 익스체인지 카페라고 해서 강남에도 있고 뭐 이태원 뭐 이런, 요즘 이제 제가 볼 땐 한국 사람이 좀 더 많이 오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런 강남 언어 교환 카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 같은 것도 활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외국인 친구를 좀 이렇게 사귀어서,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나면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모르는 걸 많이 물어보고. 근데 확실히 이제 그 친구들이랑 뭔가 서로 신뢰할 만한 그런 관계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진짜 진심으로 내가 이 친구와, 친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진짜 친구가 또 될 수 있어요. 또 오래 가고. 그냥 같이 놀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같이 여행을 간다던가. 예, 맞아요. 그 친구가 뭐 춤추는 걸 좋아해. 그러면 그럼 우리 같이 클럽 가자. 그래서 같이 노는 예.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친해지고. 근데 진심은 진짜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뭐 이용해야지 그런 예. 목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절대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도 아마 그 외국 친구가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는 약간 멀어지려고 그럼요.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id you ever get a life-changing benefit? 영어를 함으로써 인생에 큰 득이 되었던 것 있으셨나요? 글쎄 큰 이렇게 떠주셔가지고 그냥 저는 이렇게 이제 뭐 이 앤드류 씨 방송에도 이제 출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 계속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좋고, 또 이제 제가 정말 아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필리핀 친구 제키, 뭐 슬로바키아 친구 리디아, 세르비아 친구 뭐 멜리사, 막 엄청 이런 다양한 친구들을 이제 영어를 통해서 되게 가까워진 거거든요. 사실 소통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되게 복이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영어 예배부 MC로서 있는데, 사실 이 영어 예배부 MC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영어 예배부가 되게 작아요. 그리고 영어 예배부니까 당연히 외국인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그래서 전도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그 소수의 그 조그만한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모여서 뭔가 우리끼리 가족처럼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MC를 하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럼 저는 그냥 그 순간순간이 되게 행복하고 감사하거든요. 뭐 이 영어 선생님을 또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감사한 점들인 것 같아요. 라이프 체인징 베니핏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베니피셜 베니피스요. 이런 작은 하나하나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인생에 어떻게 보면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제 인생에서 되게 소중하거든요. 제 정말 소중한 추억
소식을 공유하고 있고, 제가 힘들 때 서로 나눌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되게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If you need to learn a new language, how would you start? 내가 영어 외에 새로운 언어를 꼭 배워야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시겠어요? 영어 외에 또 이제 새로운 언어가 이제 크로아티아어잖아요. 네, 이미 하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일단 이제 기초를 다지려면 기초 단어는 알아야 되죠. 이제 기초 단어를 책이든 그 크로아티아어 기사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기초 단어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개씩 계속 이렇게 꾸준히 외워 나가고, 또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음악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예. 혹시 그 크로캅이 나올 때 나오는 음악 아닌가요? 그럼 이제 크로아티아 음악도 되게 또 재밌는 음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또 가사 해석하면서 그 팝송 공부했듯이 그렇게 하고, 이제 영어랑 마찬가지로 또 크로아티아 친구들 사귀어서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영어처럼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성공의 노하우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 중국어를 할 수 있다. 뭐 중국어를 배웠다. 아니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언어를 하면은 빨리 가더라고요. 세 번째 언어는 더 빨리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깨우쳤기 때문에 언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쉽게 성공하리라고 봐요.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There are do's and don'ts. What did you recommend English One listeners to do and not to do when learning English effectively?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나쁜 방법들을 피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 현재 영어 마케팅 전쟁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현란한 유혹들 중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해봤는데 이런 것은 진짜 효과가 없더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은 조금 해봐도 괜찮겠다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했듯이 CNN 무작정 보는 거는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재미도 없고요. 차라리 아리랑 TV 같은 경우에, 저도. 예. 그리고 아리랑 그 TV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상도 있고 그 밑에 또 영어로 기사도 있어요. 거의 트랜스크립처럼 다 영어로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리랑 TV 같은 경우 훨씬 알아듣기 쉽고, 그리고 밑에 그 영어로 다 써져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일단 이해가 되니까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리랑 TV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해가 되니까 또 그만큼 알아듣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I'm sure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listening to you now. Many of them want to learn more about you. 스칼렛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예비 여왕님들께 스칼렛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제가 앤드류님께 드렸죠. 제 페이스북 주소. 예. 거기로 검색을 해주시면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는 스칼렛 SCARLET 그다음에 8902 검색해 주시면 저한테 영어 공부하는 팁이라던가 이런 거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제네러스하신 분이에요. 그런 게 느껴져요.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Here's my last question. 스칼렛님처럼 영어를 잘하고픈 예비 여왕님들께 소중한 한 말씀 한국말로 한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뜬금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앤드류 씨. 네네, 듣고 있습니다. 네, Imagine I'm Scarlett Johansson. 제가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갑자기 suddenly you must have a desire to learn English and talk with me, right? Wouldn't you? Yes. 그죠? Yes. 그렇게 I'm sorry, but I really don't know who's Scarlett Johansson. 스칼렛 Sorry 요한슨 about that. 오 정말 신세계네요. I heard about her, but I don't really know. Hollywood super sexy star. I'm sorry. 링크를 보내드려야겠네요. 그래서 반응이 안 나오셨구나. 웬만한 지금 아시는 분이었다면 예스가 그렇게 안 나와요. 자, 링크 클릭하셨나요? Oh, 바로 예스 나오죠, she 그죠? has big boobs. Yeah. That's what I can see now. Yeah, of course. You have a desire to learn English, right? Yes, yes. Okay. Now I know her. She's in the latest movie. What's that? I forgot the name. Avengers. Avengers. Yes, she's there, right? Yes, right. So, like this, enjoy learning English. 즐기세요. I think English is not a subject. It is a language. So, when we can treat English like we treat our own language, then we can fall in love with it. When I desire to speak with others in my own language, I just go ahead and do it. But why can't we just feel the same way with English? 우리가 누군가랑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영어로 말고 한국어로. 그럼 그냥 가서 하잖아요. 그렇게처럼 영어도 과목이 아니라 그냥 lifestyle, way of life. 언어이고 우리가 영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So English is a lifestyle that opens up others, cultures, and broaden our opportunities to experience more things, love the language, and be submerged in it. Like you, Andrew, you said. Oh, yeah. I'm into it. Yeah, did you understand? Yeah, I understood. 영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고 내 기회가 넓어지는 거죠. 영어는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라이프스타일처럼 영어라는 환경에 좀 노출이 돼서 다양한 것을 경험을 하고 그 재미를 알아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어왕 있나요? 혹은 본인이 영어왕이라고 생각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www.englishwang.com 혹은 영어왕.com으로 오셔서 지금 바로 출연 신청 바랍니다.